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항상 NBA 선수들 또 감독만 좀 다룬 감이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주 유능한 단장 2명을 소개하면서 또 여러분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골든스테이트의 전 현직 단장인 반 마이어스와 마이크 던니비 주니어 단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물론 LA 레이커스의 라펠린카 단장이라든지 아니면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샘 프레스티 이런 분들은 정말 명석하죠. 완전 팀을 너무너무 스마트하게 잘 이끌고 있는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역시도 지난 10년 동안 4번의 우승을 차지한 데에는 아주 똑똑한 프런트, 특히나 단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고 인기팀을 이끄는 전현직 두 단장 반 마이어스, 마이크 던니비 주니어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 일단 반 마이어스는 하승진 전 NBA 선수의 에이전트기도 했어요. 포틀랜드에서 뛰었을 때. 그리고 지금은 단장직을 내려놓고 NBA 해설자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해설을 하는데 굉장히 듣기 편하게 발음도 아주 명확하게 하면서 저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현재 NBA 해설자로 활약을 하고 있고 마이크 던니비 주니어 단장은 과거에 또 NBA 명감독이었던 마이크 던니비 시니어 감독의 또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NBA에서만 무려 986경기, 좀 1000경기를 채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긴 하지만 거의 1000경기를 가까이 뛴 NBA 선수 출신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둘의 좀 출발점은 다르다 볼 수 있죠. 반 마이어스 단장도 선수 출신이긴 합니다만 NBA 무대를 밟지는 못했고 던니비 주니어 단장은 야오밍 드래프트 때 1라운드 3순위로 지명을 받았던 엘리트 출신 선수죠. 자, 둘 모두 워리어스에서 내부 승진했습니다. 곧바로 단장이 되진 않았고요. 구단 구성원과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등 전반적으로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었고 또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 마이어스 단장은 선수들과 굉장히 잘 지냈다고 하죠. 또 마이크 던니비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처음에 단장으로 온 게 아니라 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뛰었던 선수 출신이기도 하고 또 맨 처음에 스카우트 업무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면 경기를 많이 볼 수밖에 없고 또 선수들과도 대화를 많이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서 결국 선수들과 유대감을 쌓았고 그런 부분들이 또 아주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더 좋은 평가를 받았던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워리어스의 황금기를 이끈 대표 주자 2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일단 반 마이어스 1975년생 그리고 3월 31일생입니다. 마이크 던니비 주니어 단장보다는 5살이 더 많고요. UCLA에서 선수 생활을 했어요. 다만 선수로서 크게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본인의 대학교 이력에 NCAA 챔피언십 우승 1995년에 달성을 했었고요. 이후에 선수 생활을 길게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왓서맨 미디어 그룹에서 에이전트로 활동을 했었고요. 또 그리고 이때 반 마이어스 단장이 또 하승진 선수를 고객으로 두고 있었죠. 자, 그러던 와중에 2011년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프런트로 합류합니다. 그리고 2012년에 골든스테이트 단장으로 승진을 했는데 이때 나이가 37이었으니까 초고속 승진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만큼 굉장히 워리어스가 또 믿고 따랐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백넘버는 선수할 때 24번을 달고 뛰었었고요. 자,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단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총 4번의 우승을 달성을 합니다. 또 2015년과 17년 올해의 경영인상을 받았죠. 이거는 NBA를 이끄는 구단 프런트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단장계 MVP를 받은 거잖아요. 2번이나 또 이런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반 마이어스 단장이 이렇게 또 많은 또 화려한 수상 경력과 4번의 챔피언 반지를 받을 수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2년에 와서 스테픈 커리를 중심으로 팀 개편을 시작했습니다. 철저하게 이 팀은 커리 위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반 마이어스 단장의 머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2012년 드래프트 본인의 첫 드래프트였는데 이때 해리슨 반즈, 페스터스 에즐리 그리고 드래먼드 그린을 지명합니다. 해리슨 반즈는 2015년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우승했을 때 주전 포워드였고요. 에즐리는 선수 생활을 길게 가져가지 못했지만 백업 센터로서 견실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여기에 2라운드 35순위로 드래먼드 그린 지명을 했던 게 어떻게 본다면 반 마이어스 단장이 부임하자마자 제일 크고 임팩트 있는 그런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 3명을 드래프트에서 동시에 지명을 했고 곧바로 실전용으로 써먹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반 마이어스 단장이 어마어마한 무브를 가져갑니다. 악성 계약자였던 안드레스 비엔드리시. 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스테픈 커리의 첫 번째 3점을 어시스트했던 팬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라트비아 출신의 빅맨이었어요. 하지만 먹튀였습니다.
기량도 내려오고 있었고요. 여기에 리차드 제퍼슨, 지금 NBA 해설자로 또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명을 묶어서 무려 파이널 MVP로 나중에 더 떠오르게 되고 구단 레전드로 거듭난 또 영구 결번을 받는 안드레 이거달라를 데려옵니다. 이 딜이 결국 워리어스 우승에 엄청난 기반이 되죠. 먹튀 2명 내보내면서 이거달라 영입했고 팀 샐러리도 완전히 비워버렸거든요. 비앤드리션 제퍼슨이 나갔으니까. 이때부터 워리어스의 팬들이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우와, 단장 뭐야, 대박이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우리 팀을 이끈다고 기대감이 부풀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2014년에 지난 2년 동안 팀을 플레이오프로 이끌었던 마크 잭슨을 경질시킵니다. 2007년 We Believe라는 또 그런 구호 아래 1라운드에서 8번 시드를 격침시켰던 그 골든스테이트 시절 이후에 한 번도 워리어스는 플레이오프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크 잭슨 감독이 부임하고 2년 연속 나갔는데 이 양반을 경질시키고 스티브 커 감독, 코칭 스태프 경험이 없었던 커 감독을 바로 데려옵니다. 이때는 사실 뭐 의구심도 있었죠. 아니 뭐 단장도 해봤고 선수 생활도 했고 챔피언 반지도 5개고 그 다음에 또 해설자도 해봤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 정작 지도자 경험이 없는 인물을 지금 데려온다? 하지만 이게 또 대박이 터졌죠. 곧바로 또 팀이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 최상급 벤치 자원인 숀 리빙스턴을 바로 마이어스 단장이 오랫동안 공들인 끝에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우승을 하고 나서 2015년 드래프트로 케본 루니를 지명합니다. 요 케본 루니 지명권이 1라운드 막바지였잖아요. 이 지명권이 이거달라 트레이드 때 워리어스의 바마이스 단장이 끝까지 남겨놓은 지명권이었어. 그걸로 루니를 지명했고 지금 10년째 한 팀에서 묵묵하게 뛰고 있죠. 연봉도 뭐 세지 않고 팀 친화적인 그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케빈 루니의 영입도 또 빼놓을 수 없는 업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16년에 케빈 듀란트를 FA로 영입을 했을 때 화령점정이었죠. 에이, 듀란트를 어떻게 데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FA 영입을 하면서 결국 또 우승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죠. 2020년 또 앤드류 위긴스를 트레이드로 영입을 합니다. 디앤젤로 러셀과 또 듀란트 나중에 사인앤트레이드로 듀란트는 떠났고 그 반대급부로 러셀을 데려왔는데 너무너무 기대 이하였거든요. 그런데 결국 위긴스로 바꿔왔고 그 위긴스가 없었더라면 2022년의 우승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바마이스 단장의 엄청난 업적이라 볼 수가 있죠. 자, 재임 기간 동안 총 4차례 우승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경영인상을 2015년과 17년 2번을 받았습니다. 자, 물론 실책도 있었죠. 지나치게 드레먼드 그린을 또 감싸고 도는 그런 부분도 감독뿐만 아니라 반마이스 단장도 마찬가지였고,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뽑은 선수이기 때문에 유독 더 쉴드를 많이 쳤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조던 풀과의 연장 계약도 결국 반마이스 단장의 잘못된 판단으로는 나중에 귀결이 됐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자면 과보다는 공이 훨씬 큽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선택들이 없었더라면, 과감한 결단이 없었더라면 4번의 우승은 절대 달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포스트 커리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자, 그 다음에 현직 단장 마이크 던니비 주니어입니다. 1980년 9월 15일생, 공교롭게도 저랑 생년월일이 똑같은데 선수 경력 2002 드래프트 1라운드 3순위로 골든스테이트에 지명을 받았습니다. 이때 골든스테이트는 1라운드 당연히 1순위 지명권을 너무너무 간절히 원했거든요. 왜냐? 야오밍을 영입하고 싶어 해서. 그리고 특히 샌프란시스코는 차이나타운이 미국 내에서 제일 크단 말이죠. 예전에 중국이 노동자를 이주시켜서 샌프란시스코 도시 건립을 굉장히 많이 또 이렇게 이끌었던 그런 중국이기 때문에 야오밍에 대한 애정이 엄청났어요. 하지만 3순위로 밀려버렸고 던니비 주니어를 영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5년 동안 뛰었는데 기량을 만개시킨 건 인디애나 페이서스 시절이었어요. 2007년부터 11년까지 인디애나스였고, 그리고 미러키 벅스 잠깐 거치고 시카고 불스에서 13년부터 16년까지, 요때까지가 사실상 던니비 주니어가 선수로서 가치가 있었던 마지막 해였어요. 자, 보시면 인디애나, 미러키, 시카고, 클리블랜드 센트럴 디비전에 무려 4팀을 거쳤습니다. 그쵸? 디트로이트 빼고는 다 거쳤어. 그리고 나서 애틀란타에서 잠깐 뛰고 은퇴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NBA에서 이 백인 포워드가 986경기를 뛰었다는 건 엄청나죠. 특히나 마이크 던니비 주니어 단장은 진짜 툭 치면은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갸냘픈 몸매의 소유자였거든요. 하지만 워낙 BQ가 좋고 그 다음에 슈팅이 되다 보니까 장수했습니다. 자, 프런트 경력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스카우트로 2018년에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19년부터 23년까지 단장 보좌역을 했고요. 그리고 23년부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단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마이크 던니비 주니어에게 접촉을 했을 때는 코칭 스태프 합류를 원했어요. 하지만 던니비는 나 코칭 스태프는 싫고 나를 어떤 식으로든 좀 구단 운영에 관여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래서 결국 스카우트, 그 다음에 단장 보좌역, 그리고 이제는 단장이 된 거죠. 자, 주요 업적 한번 살펴볼까요? 자, 스카우트 업무 당시에 조던 풀의 지명을 마이크 던니비 주니어가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그때 마이크 던니비는 브루클린에 살고 있었는데 조던 풀의 플레이를 많이 봤다고 해요. 그래서 팀에 강력하게 추천을 했고 결국 조던 풀은 2022년 팀이 우승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내죠. 로터리 픽이 아니잖아요. 1라운드 끄트머리로 뽑은 선수가 지금 이 정도로 뛰고 있고 잘하고 있다는 건 확률이 상당히 낮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스카우트 업무를 아주 면밀하게 꼼꼼하게 봤다는 거죠. 자, 그리고 조던 풀을 결국 내보내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게 마이크 던니비 주니어 신인 단장의 몫이었어요. 이 던니비 주니어 단장이 조던 풀에게 우리 너 트레이드 안 시킬 거야.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많이 굴러봤기 때문에 뭐 본인이 매기려고 거짓말한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디그린이 펀치를 날리고 참 맞은 놈이 팀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결국에는 조던 풀을 트레이드하고 대신 크리스 폴을 영입을 합니다. 그 이후에 크리스 폴은 보장 계약을 주지 않고 이제 이별을 한 거죠. 그러면서 셀러리 캡에 좀 숨통이 텄습니다. 자, 그리고 드레먼드 그린과는 재계약을 했습니다. 4년 100밀. 뭐 기가 막히게 또 본인의 몸값을 아주 또 잘 조절하는 선수고 4년에 100밀이면 당연히 연장 계약을 맺어야 되죠. 그리고 2023년 드래프트에서 브랜든 포젬스키와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를 지명합니다. 약간 기시감이 있죠. 예전에 반 마일스 단장이 2012년 드래프트에서 에즐리, 디그린 그리고 해리슨 반지를 지명했듯이 즉시 전력으로 쓸 수 있는 두 명을 영입을 합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잭슨 데이비스가 DNP이긴 합니다만 포젬스키도 로터리 픽이 아니었잖아요. 아주 뭐 잘 뽑은 셈입니다. 그리고 2024년 클레이 탐슨과 이별합니다. 이때 마이크 던니비 단장의 뭐랄까요, 좀 강단, 용단이 있었죠. 클레이 탐슨 쪽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는 이 정도 돈을 줄 수 있지만 주전으로는 못 뛸 것 같아. 그러자 클레이 탐슨은 빈정이 상했고 그 길로 바로 트레이드를 통해서 버디 힐드, 그 다음에 지금은 뭐 팀을 떠났습니다만 카일 앤더슨, 자, 이런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여름에 모제스 무디와 3년 39밀 재계약.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저렴한 해자 계약입니다. 이것도 던니비 주니어 단장의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2025년에 지미 버틀러를 트레이드로 영입합니다. 저는 사실 지미 버틀러 트레이드를 좀 낮게 평가했던 게 마이크 던니비 주니어 단장이 정말 데려오고 싶었던 인물은 케빈 듀란트였어요. 그런데 듀란트에게 결국 퇴짜를 맞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뭐 패닉 바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데려오자라고 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전화위복이 됐다고 봅니다. 저는 듀란트를 데려왔다면 아마 이 정도 워리어스가 상승세를 타지를 못했을 거예요. 결국 내가 플랜 A가 틀어지면 얼마나 빨리 플랜 B로 선회할 수 있느냐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이크 던니비 주니어 단장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결과도 좋았고 그리고 또 지미 버틀러 역시도 지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너무나 핏이 맞기 때문에 최고의 베스트 트레이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버틀러 영입 이후에 워리어스는 15승 3패, 이 가운데 1패는 버틀러가 출전하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그야말로 고공행진 중이죠. 자, 이제 던니비 주니어 단장, 반 마이어스 전 단장은 NBA 해설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고요. 던니비 주니어 단장은 이제부터 향후 행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냐? 일단 커리 에라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번 시즌 끝나면 2년, 3년 정도이지 않을까. 자, 물론 전성기가 꺾이고 기량이 낮아지는 그 추세가 완만하긴 합니다만 어느덧 37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3년 정도가 남았다고 보는데 하지만 커리는 여전히 우승에 목마릅니다. 내가 경기를 뛰는 이유 이기기 위해서다. 나 여전히 우승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하지만 또 커리 은퇴 이후에 그런 시대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단장 입장에서는 더더욱 팬들이야 늘 달리는 팀을 좋아하지만 단장은 우리가 지금 윈나우지만 내가 2, 3년 뒤에 커리랑 디그린이 은퇴하고 나서는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투트랙에 대한 욕심, 미련이 현재 진행형이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내일은 없고 오늘만 달린다면 훨씬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퀸틴 포스트, 브랜든 포젬스키, 모제스 무디, 조나단 쿠민가, 자, 이런 선수들에게 점점 더 기회를 많이 준 거죠. 또 다행히 그게 긍정적으로 발현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샐러리는 높은 편이에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골든스테이트의 샐러리는 리그 8위에 해당할 정도로 높습니다. 물론 뭐 사치대 펑펑 내고 세컨 에이프런을 초과한 건 아니지만 드리는 돈에 비해서 일단 뭐 올 시즌 성적도 초반까지는 너무나 좋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샐러리에 걸맞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샐러리 다이어트도 필요하고 샐러리 재배치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샐러리의 또 디자인을 다시 할 필요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로 풀릴 조나단 쿠민가는 과연 어떨까? 조나단 쿠민가는 연장 계약을 맺을 거예요. 다만 어느 정도 규모일지, 그리고 그 규모의 계약을 맺어놓고 쿠민가에게 얼마나 긴 시간 인내심을 발휘할지, 아니면 내가 연장 계약을 주고 나서 그만큼 샐러리가 생기잖아요. 그 샐러리가 생겨야지 향후에 트레이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오스틴 리브스가 연간 12밀, 13밀 받는데 오스틴 리브스는 벌써 지금 이만큼 컸어. 그런데 내가 리브스의 이만한 존재감으로 굉장히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연봉이 너무 싸요. 13밀이니까 샐러리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쿠민가는 웬만해서는 샐러리 매칭을 할 것이다. 다만 그 쿠민가가 지금과 같은 발전 속도와 답답함이라면 분명히 마이크 던니비 단장이 용단을 내릴 텐데, 그때 그 쿠민가의 샐러리를 어떤 선수를 데려오고 어떤 픽을 데려올 것이냐, 아니면 쿠민가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주고 또 새로운 목표를 부여해서 커리가 떠나고 나서 쿠민가를 최고의 1옵션을 만들지, 자, 이런 부분들이 저는 단장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김, 목소리 어마어마하게 저는 영향력이 크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지난 약 한 13년, 14년 동안 골든스테이트를 거친 두 명의 단장, 전 현직 단장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좀 어떤 단장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물론 4번의 우승을 안겨다 준 건 반 마이어스긴 합니다만, 또 마이크 던니비 단장도 전체적인 일 처리가 상당히 좀 깔끔하고 본인의 플레이 스타일처럼 아주 정확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재밌게 읽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서 이 컨텐츠를 마무리를 하겠고요. 자, 이따가 밤 10시에 여러분과 함께 또 새로운 티어 리스트로 라방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제가 중계가 없기 때문에 뭐 2시간을 할지 3시간을 할지 4시간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0시에 많이들 들어오셔서 KBL 보고 혹은 WKBL 챔피언 결정전 3차전 보시고 나서 10시에 저와 함께 만나시죠.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구독도 꽉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